지난 시간에 우리는 적정 노출을 측정하는 법, 그리고 그렇게 측정한 적정 노출이 오류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잘못 측정이 됐을 때 수정을 하는 법, 노출 보정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노출 보정을 하는 법을 배웠고, 저번 시간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카메라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한다 그랬죠? 사람이 손으로 딱 들고 찍기 좋게 만들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한다 그랬는데, 제 카메라에서 제일 필요한 손가락 두 개가 뭡니까? 요거 두 개 있어요. 요거 두 개 있어요. 요거는 뭐래요? 문제는 셔터를, 아주 중요한 셔터를 누르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엄지가 중요하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엄지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바디를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지는 어느 때 쓴다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이미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노출을 보정을 하려면 엄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왼쪽으로 틀면 무슨 버튼이 있습니까? 왼쪽에 이렇게 바디를 봤을 때 왼쪽에 뭐가 있어요? 노출 보정. 제가 노출 보정하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노출 보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보정이 뭐야? 뭐 이야기했으면 저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자, 왼쪽에서 누르고 지그시 누르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진이 플러스 옆에서 어떻게 찍혀요? 더 밝게. 그리고 왼쪽으로 쭉 돌리면 더 어둡게 찍혀요. 그리고 보정을 해서 사진을 찍은 뒤에는 꼭 반드시 필히 어떻게 놔야 돼요? 원래대로 놔야 돼요. 또 배운 건 있어갖고서 나가자마자 바로 보정을 했어요. 그냥은 또 못 찍어야 돼요. 한 번에 1스톱이라도 올려야 왠지 내가 내 사진을 만드는 것 같아서 보정을 딱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길면 한 3달 가더라고요. 계속 그대로 다녀요. 그다음부터 까먹어요. 보정이 있었나 까먹어요. 이 버튼이 뭐하는 버튼인지 누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약간 어느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약간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별표가 있어요. 별표. 요 마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자,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엄지손가락이 바로 옆에다가 그걸 뒀을 거예요. 다른 버튼보다 더 중요한데, 이거를 AEL이라고 약자로는 쓰고 오토 익스포저 락입니다. AE 락이라고 있습니다. AE 락. 그리고 스트로보가 장착이 되어 있을 경우, ETTL을 지원하는 스트로보가 장착이 되어 있을 경우는 이 버튼이 뭘로 작동을 해요? 프레시 노출을 고정해 거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읽는다고 했습니까? FE 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AL, 이거는 읽기가 힘들어서 그냥 AL이라고 있는데, 이건 자꾸 빼리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 빼리 아니고 뭐라고 하세요? 정확한 명칭입니다. FE가 AL이라고 했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적정 노출을 잡는 시점이 언제 노출이 잡히느냐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30D 못 쓰시는 분들, OD 쓰시는 분들 스팟 특강을 쓰시면, 스팟은 잘 쓰면 뭐라고 했어요? 득이에요. 근데 잘못 쓰면 독입니다. 노출을 싹 다 싸가지 멈추는 게 스팟 노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그냥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진 잘 노출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장비도 못 다루는 사람을 장난치는 방법이, 슬라이드 필름을 마운트 시켜놓고 측정 모드를 스팟으로 그 사람 모르게 슬쩍 바꿔놓고 하루 종일 찍게 만들면, 필름 카메라는 찍고 나서 확인이 안 되니까 현상소에다가 슬라이드 현상을 딱 맡기고 앉는 순간에 비명소리가 난다.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 수신도를 슬라이드를 찍었는데, 진짜 그런 거 일부러 하는 경우죠. 왜 그런 장난을 치냐면, 노출이 얼마나 중요하고 스팟 측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AE 락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까지 AE 락을 한 번도 안 눌러보신 분은 노출을 보정 버튼도 한 번도 안 눌러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눌러보셨고, 노출 AE 락도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숫자를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인쇄해 놓지 말고 버튼 위에다 해놔요. 위에다. 그래서 많이 눌러볼수록 지워지게 해갖고서 그 카메라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사진을 어떻게 찍는 사진인가 딱 나오도록 되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써도 됐던 게 뭐였어요? 항상 밝게 찍고 어떻게 찍고 매뉴얼 모드에서 쓰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매뉴얼은 노출을 자동으로 안 맞춰주니까. 근데 지금은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모드를 기본으로 찍는다고 했어요? AV 모드. AV 모드는 사람이 작가가 절기를 세팅을 하면 나머지 적정 노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가 알아서라는 건 적정 노출 그 기준에 맞춰서 전 시간에 설명드린 거와 종과 동일입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가 반셔터가 눌러졌을 때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셔터는 다 아시죠? 반셔터, XLR을 쓰면서 반셔터를 모르는 분을 제가 봤는데 사진을 취미로 하신다고 이제 처음 SLR을 써서 하시는데 모든 피사체가 인물을 찍는데 다 가운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구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구도는 작가 설명서 했지만 한국문을 말씀드렸죠. 3분의 1씩 나눠서 인물을 어디다 두는 게 제일 좋습니까? 산, 분할, 선 또는 분할 점에다가 이렇게 좀 좌우측으로 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3분의 1씩 들어갔다고 이게 프레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 3분의 1에다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선 방향은 어떻게 돼? 항상 서서. 그렇다면 저기 뭐야 여권 사진 찍는데 옆에다 놓고 이거 예술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권 발굴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뭐예요?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면으로 찍을 때도 있어요. 그랬다고 풀프레임으로 찍어서 찍는데 옆으로 막 끼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가운데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는 등 뒤에는 시선도 안 닿을 뿐더러 각자 직기 갖고 하는 게 좋다. 등이 안 보일 때는 상관없어요. 정면으로 찍어도. 그렇죠? 여긴 다 쓰는 거니까. 어쨌든 뭐 하나 했죠? 여기가? A가. 자, 반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는 뭐가 되냐면 카메라가 반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한번 좀 카메라 켜신 분 한번 보세요. 눌러놓고서 여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반셔터 누르기 전까지 노출 값이 어때요? 왔다 갔다 변하죠. 이렇게 계속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노출치를 잡고 있다가 반셔터가 눌러서 눌러지는 순간에 노출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되고 오토포커스가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요. 자, OD에서 특별히 옵션을 바꿔놓으면 저기 A락하고 AF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아셔야 만약에 그런 옵션이 있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 보급형 바디에는 없지만 보급형 바디는 기본이 뭐예요? 반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뭐가 돼요? 노출이 그 상태로 고정이 되고 초점이 삐 소리가 나는 순간에 고정이 된다고 했어요. 물론 매뉴얼 노출 모드, 매뉴얼 포커스 모드에 놨을 때는 예외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AV 모드에서 오토 포커스로 놨을 때 반셔터 누르는 순간에 딱 고정. 무슨 말이냐? 여기다 놓고 반셔터를 딱 누른 다음에 엄한 데를 놓고 찍으면 노출이 어디 기준으로 찍혀요? 아까 반셔터 눌렀을 당시로 찍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이름이 다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다 알아서 찍고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제 스팟 측광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팟 측광을 쓴다는 조건 하에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기본적인 모든 요즘 나오는 자동화된 바디에서는 노출 모드를 그러니까 측광 모드라고 그러죠. 측광 모드를 어디다 놓고 씁니까 보통? 그냥 뭐 분할 측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평균 측광 대충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알아서 맞추기 때문에 어디를 전체를 다 하는 기준으로 노출을 잡는다 그러는데 보통 스팟은 화면의 가운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 가운데 요 정도 조금 더 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를 측광을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노출을 재는데 다른 데는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신경을 안 써요. 여기에 있는 놈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팟을 쓸 때는 A락 버튼이 항상 모든 셔터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풍경 사진에서는 잘 새겨드리죠. 특히 스팟을 쓰시는 분들은 인물은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요? 반셔터를 누르면 뭐가 고정이 된다고 했어요? 노출이 고정이 되고 포커스가 고정이 된다는데 인물 찍을 때는 초점을 어디다 맞춥니까? 얼굴에다 맞추죠. 그러니까 얼굴 노출이 저절로 스팟이니까 얼굴이 눈 있는 대로 가니까 얼굴 노출이 거의 맞아져서 인물 사진 찍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얼굴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뒤를 돌렸어요. 뒤통수에 초점이 맞았어요. 초점은 뒤통수에 맞았는데 노출이 어디에 맞습니까? 뒤에 머리에 맞아요. 머리에 맞으면 카메라가 보기엔 어때요?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래서 얼마큼 밝게 찍어요?
검정색하고 회색은 메스토그래피카 투스톱. 그 사진 딱 찍어놨더니 방금 전에 나보고 웃었을 때 사진은 적정으로 나왔는데 뒤통수를 여기다가 찍었더니 사진이 허옇게 떴어요. 그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뭐야 뒤통수에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네? 아무 생각 없이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은 어떻게 해서 잘 찍었는지, 어떻게 해서 잘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못 찍혔는지, 못 나왔는지를 알아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왜 그런 상황이 나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인물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A라가 안 누르고 갔어도 대충 노출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풍경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풍경은 기준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고,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구도를 잡고 그대로 반스타를 놓으면 노출이 어디를 기준으로 잡혀져요? 여기는 산.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산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렇죠? 어두운데 이대로 놓고 그냥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밝든지 어두운지 간에 생각한 것 없이 어두운 만큼 환하게 밝게 찍혀요. 가뜩이나 하늘은 이거보다 어때요? 밝죠? 그러니까 일몰이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몰은 적정 노출보다 밝게 찍는다고 했습니까? 어둡게 찍는다고 했습니까?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같은 값이면 어둡게 가야 일몰이 분위기가 좋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둡게라는 얼마나 어둡게 찍을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찍는다고 했습니다. 즉 풍경 사진을 찍는데 측광 모드를 스팟에 넣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노출을 내 원하는 대로 잡기 위해서 어디를 노출을 잡을 것인가를 딱 누르는 거예요. 딱 눌렀을 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저기에 고목이 있어요. 고목.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스팟을 딱 눌렀어요. 누르는 순간에 나무는 검은색하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니까 누르는 순간에 카메라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이렇게 어두워. 그러고서 투스텝을 이미 18% 그레이만큼 딱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셔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 시커먼 고목이 어떻게 나와요? 허옇게 떠요. 그럼 왜 허옇게 떴지? 스팟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초보자가 맹점이 뭡니까? 스팟이 만능인 줄 알아요. 왜? 350D 처음 샀을 때부터 350D 단점이 뭐 스팟이 부재요. 야, 스팟이 있으면 사진이 저렇게 나온 거야? 만디가 스팟 때문에 사진이 저렇게 나오나? 레이싱 걸도 찍었는데 스팟은 그 이상 잘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놓고 그 사람은 일단 첫 번째 뭘 몰랐습니까? 피사체의 반소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검정색 놈을 검정색으로 찍기 위해서는 보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 찍는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투스톱. 내 사진의 주제가 어두운 나무였어요. 그게 적정으로 어둡게 나와야 돼. 그러려면 사진 어떻게 찍냐? 잘 보십시오. 나무가 이쪽 구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팟 포인트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면 내가 원래 찍고자 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나무의 스팟 포인트를 갖고 간 다음에 뭘 누릅니까? 뭘 눌러야 돼요? A라고 딱 눌러. A라고 딱 누르면 고정이 딱 됐어요. 근데 그대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검정색 나무를 검정색으로 찍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는 얘가 무슨 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색으로 만들려고 투스텝 올려놓은 상태. 그럼 어떻게 해요? A라고 누르고 왼쪽에 노출 보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뭘 해요? 마이너스 투스톱을 주고 구도를 잡고 찍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요 나무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지대로 어둡게 나오고 나머지는 그 노출에 맞게 나옵니다. 즉 스팟을 쓰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스팟을 놓고 인물을 그냥 가운데 눈에 초점을 맞추니까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든 샷의 노출을 잡기 전에 A락을 누르세요. 꼭 A락을 누르는 게 뭐야? 노출을 내가 원하는 피사체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풍경 사진이 그래서 노출 잡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스팟을 갖고 꼭 연습을 시켜야 이런 감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식감 모드나 이런 데 놓고 찍기 때문에 대충 찍어도 사실 맞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스팟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 노출을 측정하는 그 본인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놓고 뭘 누르라고 해서 A락을 누르고 구도를 잡고 그때의 반사율을 내 마음대로. A락은 이라는 의미는 반사율을 알면 내 마음대로 찍고 싶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앞에 책상이 있어요. 탁자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그래이카드보다 어느 정도 올 것 같습니까? 3분의 2, 30탑 정도?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 책상을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밝기대로 찍을 수가 있어야 돼요. 원하는 밝기대로. 나 이거는 까맣게 찍어야지. 그러면
눌러서 보고 반사율이 조금 높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매스톱을 투스톱 반을 하면 얘가 까매지겠구나. 이건 내가 밝게 찍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제일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A력을 눌러서 노출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정을 눌러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나중에 보정을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더 밝게 찍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찍으셔야 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밝게 찍고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용어의 정의를 몇 가지를 해드리고 자,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이제 포토샵 매니아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 콘트라스트가 저런 의미고 저거를 조정하려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색상을 올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토샵 강의는 아니야. 포토샵이 아닌 다른 툴로도 똑같은 기능을 지원하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유치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그 색채 이론에 대한 뜻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원본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본이 나왔어. 우리는 무슨 사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사진 하고 있다. 디지털 사진 하면 우리가 예전에 밝다, 어둡다,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거를 뭘로 대치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숫자로 대치한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사진을 인물 사진 아무거나 불러다 놓고 저기를 커브를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뭡니까? 히스토그램이었어요. 히스토그램이고 히스토그램은 어디도 있어요? 내 카메라 안에도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비싸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써야 돼요. 그 기능은. 그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립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간략하게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맨 왼쪽이 X축의 맨 왼쪽이 절대 수치입니다. 절대 수치. 맨 왼쪽이 제일 어두운 데예요. 0. 숫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0. 0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밝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명도. 색상의 밝기는 세계 빛의 3요소인 뭘로 유지가 되어 있죠?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빛은? 빨강, 녹색, 파랑, RGB로 구성이 되는데 RGB를 합하면 뭐가 돼요? 똑같이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 되는데 그 세 가지 합한 값을 밝기라 그래요. 밝기라 그러는데 0이라는 건 뭐냐? 이 0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RGB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0이면 제일 어두워요. 0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블랙홀. 블랙홀은 정의가 뭡니까? 색상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색상 정보가 없는 검정색은 블랙홀이라는 그 값이 뭐다? 0. 그리고 맨 오른쪽은 255예요. 왜 255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포토샵에서 JPG, 일반적으로 쓰는 JPG는 요 8일이라는 의미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요 8인데 8비트 모두 JPG를 우리가 늘상 즐겨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전선적인 이해가 없으시더라도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가지수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가지수는 몇 개입니까? 256가지. 256가지인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56까지니까. 근데 시작이 어디였어요? 0. 그러니까 밝기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다? 256단계. 제일 어두운 놈은 0. 제일 밝은 놈은 뭐예요? 255. 지금부터는 모든 수치가 다 적용이 되고요. 슬라이드를 움직이더라도 수치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를 열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나오게 딱 해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세로로 막대기가. 그쵸? 칸이 몇 개가 있어요? 칸이 몇 개가? 5칸이 있죠? 5칸. 그 칸이 왜 그려져 있을까요? 1대1로 정확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거의 그렇게 환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한 칸이 우리가 말하는 노출의 한 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노출 단계가 몇 단계라는 뜻이에요?
몇 단계? 5단계.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일 밝은 그 255의 밝기를 가진 놈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이트 홀. 그렇죠? 그보다 더 밝은 놈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어두운 놈들은 0보다 어두운 건 없죠. 어쨌든 다 0은 버려버리고. 즉 노출 단계가 있어요. 5개가 있고 아마 히스토그램 보시면 5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눠져 있고 요 5단계 안에서 거의 그 빛을 받아주세요. 근데 이거는 디지털 사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나 노출기나 노출치나 이런 거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디지털 SLR은 필름 없이 디지털 장비로 대치만 됐을 뿐이지 사진의 기본 이론하고 수치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즉 예전에 필름도 메스톱을 표현한다. 필름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거랑 노출 단계가 똑같아요. 즉 여기가 밝기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0. 여기는 255. 그럼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은 반땀을 딱 하면 뭐예요? 128인데 제가 아까 그레이 카드를 보여드리면서 18%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반사의 18%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사체, 모든 물체의 반사율을 평균치를 냈더니 그게 뭐였어요? 18%에서 50%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50%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사율이 18%였는데 그게 평균치라는 건 뭐예요? 위아래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이 어디예요? 128이에요. 즉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레이 카드의 밝기는 어떤 값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어때요? 128. 제가 왜 상대적으로 봤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해가 있으면 어때요? 밝죠? 새카만 데 있으면 어둡죠? 그렇지만 우리는 노출기라는 놈을 가지고 어때요? 이거를 다 항상 보기 좋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같은 톤으로 찍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보드에서 그레이 카드를 놓고 찍으면 항상 어떻게 찍혀요? 18% 회색으로 찍히죠. 근데 그 값이 뭐라 그랬어요? 128이에요. 밝기가 128이고 여기가 255예요. 자 그러면 밝기에서 한 스톱은 값이 뭡니까? 255를 저걸로 5등분으로 나누면 뭐예요? 51. 그쵸? 1 이런 거 뭐 그렇지 않을까 빼고 한 스톱이 다리가 뭡니까? 50이에요. 즉, 자, 이 사진을 밝기를 보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밝기를 보정을 하면 자, 우리는 모든 밝기를 수치화한다고 했어요. 즉, 브라이트니스 메뉴를 한번 보면 브라이트니스 메뉴는 굉장히 좋은 장점과 아주 안 좋은 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장점은 뭐냐면 자 모든 밝기를 우리는 수치화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그 수치화를 해서 빈도수를 표현을 한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이 사진의 히스토그램이 이건데 잘 보십시오. 상대적인 빈도수입니다. 이건 뭐 확률 통계 이런 것 쪽까지 얘기를 뭐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무슨 말이냐 제일 왼쪽은 뭐예요? 제일 어두운데 오른쪽은 제일 밝은데 요거 가운데가 뭐예요? 18% 반사율 갖는 그레이 카드 그리고 이쪽이 어두우니까 자 여기 그래프 높이가 높다는 거는 요 밝기에 해당되는 놈의 픽셀 수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뿔룩 솟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두운 부분이 많다 그러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양복하고 여기 넥타이 부분, 머리 부분 합치니까 외동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쭉 됐어요. 얼굴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미 전 강의에서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베이비님이 얼굴이 그레이 카드보다 몇 스톱 밝다 그랬죠? 한 스톱 밝다 그랬어요. 정확한 중간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18% 그레이 레벨이었어요. 뭐 얼굴은 어디 있을까요? 이 사진이 제대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가 가 있어요? 얼굴은 여기가 있어요. 대략 감이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뭐가 보여요? 밝기가 보이고 빈도수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위의 높이는 가지고
보정을 하거나 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내가 원하는 밝기가 어디에 있냐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제가 브라이트 매니저를 왜 꺼냈냐면 사진에는 기본적인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숫자가 적은 놈은 어둡고 큰 놈은 밝다 그랬어요. 그렇죠? 220이라는 밝기를 갖는 놈을 한 스톱 오버로 찍었어요. 그럼 숫자가 뭐가 됩니까? 220에서 50을 더하면 뭐가 돼요? 270이 됐어요. 그렇죠? 50이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한 스톱입니다. 나중에 포토샵에서의 50이 사진이 한 스톱입니다라는 책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와 있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꼭 사주십시오. 그 사람은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을 제대로 접목을 하고 디지털 사진의 메커니즘을 100%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그 책을 못 봤어요. 혹시라도 제가 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지금 꼭 사십시오. 저도 사서 보겠습니다. 자, 50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숫자 50? 그 50은 어디나 다 통해요. 자, 여기서 끝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100이었어요. 자, 제가 답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몇 스톱이 올라갔습니까? 2스톱이었어요. 투스톱을 올리면 이렇게 밝아지는가를 포토샵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전에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대충? 보기 좋을 때까지 대충. 자기가 얼마만큼 노출, 제가 아까 딱 봤을 때 한 스텝 언더웨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한 스텝 언더웨 올리니까 이제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랑 찍을 때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 정도 넣으니까 투 스텝을 올리니까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뭐 하는 감이 어떻게 되죠? 순환이 계속 되면서 머릿속에 쌓여야 돼요. 디지털적인 생각, 빛을 보는 시각, 보정하는 시각. 그래서 꼭 적정 노출을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냐면 미리 이제 보정이 된 경우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요. 얼굴은 제대로 딱 잡았는데 자꾸 누가 질문하는데 근데요 하늘이 자꾸 이렇게 하얘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AS를 맡겠어요 여러분. 카메라 AS를 맡게 되니까 사람을 AS를 맡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늘이 하얗게 되는 건 어떻게 자연현상이에요? 왜? 배경이 밝아서 하늘 해수욕장 가서 사진 찍으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나와요? 스키장 가서 사진 찍어보셨죠? 사진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요. 왜? 너무 밝으니까 밝은 만큼 줄이려고 여기를 스팟을 시커멓은지 들이대고 찍어야 되는데 거기다 서면 안 됩니다. 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럼 여기를 올리는 만큼 배경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다 어떻게 돼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가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왜 220에서 50을 더하면 270 되는 걸 물어봤냐면 27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밝기에서. 그럼 걔는 밝기가 뭐가 됩니까? 255로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포화된다 그래요. 포화. 넘어가. 이 뒤에는 없어요. 낭떠러지. 즉 그 전에 갖고 있던 30이라는 밝기 정보가 어디 갔어요? 날아갔어요. 날아간 거를 끄집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스키장 가서 인물을 찍으면 인물도 제대로 나와야 된다 동시에 뭐가 제대로 나와야 됩니까? 뒤에 하얀 눈이 디테일이 있게 나와야 돼요. 그쵸? 흰색의 정의가 뭐랬죠? 사진에서? 제가 말한 그레이 카드와 투스톱에 있는 흰색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그레이 카드였고 하나, 둘 여기였어요. 그쵸? 무슨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디테일이 있는 흰색이었어요. 디테일이. 존 시스템을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존 세븐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리고 거꾸로 여기 어두운 부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색상 정보가 있죠. 색상 정보가 없는 놈은 뭐라 그럽니까? 요 옆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디테일이 있는 검정색이에요. 각 노출 단계가 몇 스톱이다? 투스톱. 그러니까 자기 중간 거 18% 빼고 앞으로 하나, 두 개, 뒤로 두 개, 그래서 5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진을 스키장 가서 그냥 아무 보정 안 하고 AV 모드 사진 그냥 딱 찍었어요. 그럼 눈이 무슨 색으로 나옵니까? 무슨 색으로 나와요? 회색. 당연하죠. 그리고 회색으로 투스톱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한 스톱 반, 두 스톱 정도 떨어지는 회색. 인물은 어떻게 나와요? 얼마만큼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100으로 한 부분 나와요. 투스톱 정도 언더로 나오는 거. 딱 어느 밝기로 나와요? 딱 이 정도 밝기로. 이 정도 밝기로. 그쵸? 자, 잘 보세요. 이 정도 밝기로 나온 사진을 원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밝은 놈을 끌어냈으니까 어두워졌고 다시 영어로 넣으면 아까 원래 사진이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찍은 놈을 투스톱을 올려서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자, 레이어 복사 하나만 해주세요. 복사했어요? 자, 아래 거만 먼저 위에 거 꼭. 네. 자, 적정 노출이에요. 적정 노출 찍고 적정 노출 한 놈입니다. 위에 걸로 가서 브라이트니스 다시 한번
우리는 몇 스톱 만드는 거 알았어요? 투스톱. 그러니까 투스톱을 주려면 수치가 뭐가 돼야 돼요? 100. 올려보세요. 100. 네, 오케이. 자, 위아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 여기서는 솔직히 잘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원본이고 어떻게 됐어요? 사진이 일단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쵸? 유치원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정 노출을 맞춰서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언더를 찍고 포토샵에 올려야 됩니까? 맞춰서 찍어야 돼요. 자, 계조가 손상된다는 거 히스토그램 한번 볼게요. 자, 안무가 어디 갔어요? 여기가 무슨 색입니까 지금? 지금 위에 거 어떻게 됐어요? 원래 있던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그라데이션이 있는 거를 개조가 풍부하다라고 아까 영어로 뭐랬어요? 리치 그라데이션. 그리고 위에 겁니다. 안무가 어디 갔어요? 명부도. 지금 인물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까맣게 중간 값이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진은 그나마 원래 사진을 했다가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난 건데 실제로 투스톱을 얹어 찍은 그 사진 올리면 이제 뭘 물고 올라옵니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노이즈를 물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투스톱이면은 보정을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포토샵에 달인이 와서 살릴 수 있는 레벨을 어때요?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벗어나는 수준. 그러면 관영도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출을 대충 깊게 찍어도 살릴 수 있는 걸 관영도라 그래요. 필름 시절을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얘기가 또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도보는 지금 옆으로 셀 것 같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컬러 네거티브 필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라 필름의 관영도는 마이너스 1스톱에서 플러스 7스톱이에요. 7스톱이란 말은 뭡니까? 무작정하게 찍어놔도 실제로 인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됩니다. 슬라이드 필름의 관영도는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0.5스톱. 그 말은 뭐예요? 0.5 검정색 놈이 있을 때 검은 티티한 놈이 있을 때 0.5스톱만 언더로 찍으면 새카만 놈은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딱 떨어져 버리고 디테일이 요거 조금만 밝게 찍으면 화이트홀로 확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노출의 관영도가 좁아요. 근데 자 그럼 우리가 쓴 디지털 카메라의 관영도는 뭐 정확한 명칭은 아까 제가 뭐라고 해요? 필름의 관영도를 말했지만 우리는 필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죠. 바디 안에 들어있어요. 필름이. 디지털 사진에서의 정확한 필름의 1:1 대치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4가지 설명드렸었는데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필름을 대치하는 게 CCD, 그 다음에 메모리, 그쵸? ISO,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화이트 블랙. 요렇게 써있는 산책이 있으면 그 산책 사세요. 그게 필름의 1:1 대응입니다. 그런 책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 썼던 그런 책에서 디지털만 찍었다고 바꿔놓고 책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의 메커니즘에 의한 관영도가 몇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5스톱.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뭐야? 빗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럭저럭 봐주기까지는 1스톱 정도면 돼요. 인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둡게 찍혔을 때 여기 안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밝게 찍은 사진을 어떻게 내면 명부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얼굴만 잡는 데는 1스톱 정도 범위 안에서는 포토샵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이걸 보기에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칼라 필름의 관련도가 그렇게 크다는 건 뭐예요? 4스톱을 오버로 찍어도 안부하고 명부하고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으로 돌아다니면서 잘 보면 제가 항상 그 웨딩 촬영을 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전에 웨딩 촬영의 기본이 뭐였냐면 EOS5에 2870 LNG에 매츠 45C라는 환상의 조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름은 뭐 코닥 베거스도 멋있던 일단 네거티브 필름 쓰고 자 매츠 45C를 아시죠? 손 이렇게 들고 찍는 거 그걸 쓰는데 디테일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써요. 전문가들이 뭘 써요? 580이라든지 뭐 이렇게 쓰고 그 디지털 버전이 요번에 나왔어요. 매치에서 그렇죠? 제가 어떤 특정한 제품 갖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 관용도라는 게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웨딩을 찍으러 갔습니다. 스냅 메인이에요. 그러면 적정 노출로 찍는 게 안전빵입니까? 좀 플러스로 놓고 찍는 게 안전빵입니까? 일반 칼라 필름을 갖고 왔을 때 관용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적정해서 조금만 언더로 가면 얼굴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어둡게 찍어놓으면 얼굴색이 무슨 색이 왔어요? 주황색 돌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주황색이 돌았단 말이에요. 야, 너는 카메라를 한다는 놈이 얼굴색이 이거 뭐야? 내가 옆에서 찍은 일회용 카메라가 더 좋네. 일회용 카메라로 더 좋은 사진 만들어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실수 안 했어요. 일회용 카메라가 왜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회용 카메라는 조리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셔터가 있어요, 없어요? 셔터는 있어요. 근데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노출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출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버가 되게. 어지간하면 무조건 오버가 되게. 관용도가 몇이라고 했어요? 발견적으로는. 플러스 7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오버를 놓고 찍어놓으면 어디에 인화기 기계 딱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비슷하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가 통하는 게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전혀 없이도 사진을 잘 나오고. 왜? 그러니까 어설픈 아마추어가 인물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똑같이 찍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뺨에다 대고 저쪽 노출을 딱 찍어갖고서 그 노출을 제대로 딱 찍었어. 근데 보정을 안 했어요. 자기 여자친구 찍어주면서. 그러면 그 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한 스톱 또는 1.5스톱이 어떻게 찍혀요? 언더로 찍혀요. 이상하게 내가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렌즈로 찍었는데 내 여자친구는 우리끼리 한 이상하고 옆에 같이 따라왔던 친구가 일회용 카메라로 니네들 찍었는데 그게 더 잘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관용도를 벗어나게 찍은 거고 잘 찍는다고 자기 깝죽된 게 뭐냐? 뭘 몰라서 그래요? 적정 노출 재는 법은 정확했지만 반사율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보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한 거 복습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오버를 놓고 찍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매치 45 시연안이라는 제가 어떤 뭐 메이커를 옹호하거나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오토모드라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밑에 센서가, 그러니까 프레쉬에 센서가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펑 터트린 다음에 그 센서로 들어 반사되는 빛을 갖고 이렇게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은 왜? 플러스를 오버해놓고 찍으면 되니까. 뭐의 범주 안에 들어서? 관용도의 범주 안에 되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시대로 와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저도 이제 D30부터 디지털 카메라 찍고 웨딩을 찍어봤지만 그걸 쓰면은 사진이 안 나와요. 잘. 노출만 치고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자꾸 옛날 방식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다 오버가 나와요. 처음에 가서 그래서 펑 터뜨렸지. 예전에는 디지털이 살아나왔던 신부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찍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디지털 카메라 와서는 쏙 단단해요. 관용도가 어때서? 좁아서. 디지털 카메라의 관용도가 넓었다면 그 말은 뭐예요? 대충 찍어도 그냥 알아서 나올 정도가 됐었다면 제가 노출각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사진 배울 때는 무슨 필름으로 사진 찍으라고 그랬습니까?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진과를 나오셨거나 사진과 교양을 들으신 분은 항상 가면 노출을 소위수준을 딱 가르쳐준 다음에 과제를 딱 내주는데 단 조건은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왜? 네거티브 필름으로 찍으면 어떻게 찍어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오니까. 슬라이드 왜요? 조금만 빗나가도 노출이 터진다 그랬어요. 자, 디지털 카메라 관용도가 몇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슬라이드 필름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똑같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조금만 움직여도 제가 보기엔 0.5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만 어두우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무 디테일 없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가 0.50점이니까 수치로 몇이에요? 25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여기까지 딱 정리하자면 밝기에 대해서 어때요? 밝기에 대해서 수치화를 다 했어요. 수치화. 시간이 조금 제 생각보다 늘렸는데 조금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밝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빛의 선호색이 뭐예요? RGB. 그거는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데 컬러 밸런스 왜냐면 물어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빛에 뭐가 있어요? 삼원색이 딱 있어요. 삼원색. 그리고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라는. RGB는 우리가 쉬운데 시안하고 마젠타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색채 보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노란색 기호는 좀 빨간색이 좀 강하네?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을 이렇게 빠지면 뺀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른 메뉴에 가보면 노란색을 빼고 싶으면 도색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일단 보색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반대편이 뭐라 그랬죠? 보색이에요, 보색. 즉, 빨간색의 보색이 뭐예요? 시안. 시안은 하늘색이라고 해요. 하늘색. 녹색하고 파란색하고 틀리죠? 그죠? 하늘색이고, 마젠타는 진홍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속칭 그거 말로 보라색 기운이 드는 빨간색, 보라색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빨간색하고 빨간 물감하고 파란 물감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보라색이에요. 근데 잘 보시죠. 여기. 또 하나, 자 보세요. 보라색이 제가 뭐 섞으면 나온다고 했습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으면 뭐가 나와요? 마젠타가 나옵니다. 옐로우는 노란색이고.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빛의 삼원색이 뭐죠? 그러면은 다 RGB요 그랬는데, 그러면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딱 나와요. 지금 요거 표를 딱 분석하신 분은 그게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이걸 딱 떠버려요. 네. 걔네 또 이게 수준이 어느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포토샵을 보정을 해봤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제가 사진을 찍을 때 홍역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포토샵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홍역 게임을 했어요. 왜? 수치 감각도 없어서 대충 내 눈에 보기 좋게. 모니터를 포토샵 디지털하면 포토샵을 잘 쓰는 사람을 알려주려면 모니터를 3분의 1 정도 어둡게 놔요. 어둡게 놓고 보정을 시켜보면 모니터가, 그럼 일반 사람이 자기 눈대로 보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환하게 띄워놓고 완전히 나중에 다른 모니터를 보면 하얗고 보지 못할 정도로 되게 그 모니터의 동상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있고 감이 있으면 이 수치를 알면은 색상이 됐건 뭐가 됐건 모니터 밝기하고 상관없이 정확히 보정이 돼요. 물론 찍을 때 그래픽카드 타켓을 찍어 놓는다든지 인물이라든지 절대적인 요소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은 보색이 뭐예요? 하늘색인데, 빨간색을 넣는다는 건 하늘색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뭡니까?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보색을 넣으면 상답한 보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뭐가 줄어듭니까? 색의 함유소가 뭐라고 했어요? 색상, 명도, 채도. 그 중에서 뭐가 줄어들어요? 뭐가 줄어들어요? 채도가 줄어요. 채도가. 그렇죠? 그래서 잘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무채색입니다. 무채색. 그 두 개를 잘 섞으면 나중에 채도가 줄어든다. 무채색으로 넘어가서 더 섞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뭘로 바뀌어요? 얘를 바뀌지. 그다음부터 뭐가 바뀌어요?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색상하고 채도하고 이해하시죠? 이건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할 때도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진에 대한 이론은 초등학교 산수 시간하고 미술 시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사진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자 보십시오. 이걸 몇 번씩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이따가 셀렉티브 컬러라는 컬러 밸런스, 색상 조정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직접 예를 통해서 그걸 모르면은 색상 보정하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 때 포토샵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능하고 이론을 몰라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난 포토샵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포토샵은 도구입니다. 도구. 컬러 밸런스라는 거 있고요. 셀렉티브 컬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기본 이론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시안이 드러나요. 자, 이렇게 색상 알았죠? 딱 넘어가면 여러분이 그걸 갖고 그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요. 왜? 제일 첫 번째. 뭐 때문에? 사진을 보고 붉은색이 많은가 이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사진 어때요? 붉은색이 많죠? 붉은색 좀 빼야 됩니다. 그 350D 바디 기본적으로 JPG를 찍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오토파별로 넣으면 붉은색이 조금씩 강해요. 붉은색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3분의 1이 붉은색 쪽으로 갔다는 것은 붉은색이 밝다는 뜻이에요? 어떻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밝다는 뜻입니다. 3분의 1씩 저기 돼 있어요. 오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분의 1씩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레드길을 빼야 돼요. 레드길을 빼야 돼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긴 말이 많은데, 자, 인물을 찍고 뒤에 녹색의 배경을 딱 찍었어요. 분위기도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딱 했던 게, 저기 찰리 형님
이쁜 공주님 사진을 딱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여러분 다른 분들 제가 굳이 그 사진을 얘기한 게 혹시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전체 사진에 무슨 색이 들어가 있어요?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배경하고 인물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예, 그거 갖고 무슨 배경하고 인물하고 배경하고 따로 밝기 조정하고 뭐하고 하는데 밝기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배경하고 인물을 분리할 때는 제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 밝기, 아웃포커싱이 있지만 또 뭐라 그랬죠? 뭐를 분리한다고 했습니까? 색. 그렇죠? 색으로 분리하는데 다 찍어놨어요. 더 이상 만질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사진은 판판해 보여요 하는 사진이 있어요. 판판해 보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뭐 콘탁트 렌즈를 찍으면 공간감이 있는 애는 그거를 사진적, 색착적으로 보면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색상 분포가 그 뭐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끼는 색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결론만 얘기하자면 다 붉은기가 조금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 사진에서 그 사진을 불러다 놓고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데 레드를 놓고 이만큼만 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진이 확 올라오면서 인물이 뒤에 녹색으로 확 가요. 그러면서 인물이 칼로 잘라다 놓은 것 같은 효과가 딱 나타납니다. 그게 색으로 인물하고 배경을 분리하는데 그 색 컨트롤을 못해서 묻혀져 버려요. 그런 주 배경이 인물을 묻힌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뭘 봐야 됩니까? 사진을 딱 봤을 때 이거 붉은기가 있네. 학교에서 하면 학생들이 붉은기 좀 들어가 있죠. 좀 빼세요. 그러면 따라는 하는데 근데 선생님 이거 붉은기 들어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그걸 알면은 다 선생님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감각도 있겠지만 뭐예요? 연습과 경험으로 충분히 이식해줍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더라도 잘한 사람이 보정을 딱 봤을 때 사진은 일단은 트집을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MSN이라든지 사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제 말하는 스타일이 알 건데 99가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잘 찍은 사진이 제가 봐도 굳이 뭐 잘 찍은 거를 이거 잘 찍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저랑 MSN 자주 뭐 사진 갖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진을 딱 보내주면 한마디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 돋보이는 단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찍어서 누가 잘 찍는 사진, 고수가 찍어서 잘 찍은 사진, 하수가 찍어서 못 찍은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딱 보면 처음에 뭐를 봐야 됩니까? 자, 그게 지금 우리 이제 보정하는 순서입니다. 선생님 적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뭘 보냐면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봅니다. 밝기는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뭡니까? 적정 노출인지 아닌지. 사진 딱 찍었는데 표정도 좋고 뭐도 이뻐요. 근데 제가 립을 딱 답니다. 이거 마이너스 30도 원다요? 그럼 뭐예요? 적정 노출이 마이너스 30도. 30도 원도로 찍고 원료도 딱 잡아냅니다. 개수가 좀 상했는데 예전에 누가 한번 딱 그렇게 아닌 척하고 했다가 바로 찝힌 적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초보자한테 보정을 가르칠수록 단계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여러분들 무슨 사진을 위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봐도 참 감각이 좀 잘 찍어요. 렌즈 구성하는 거나 뭐나 모델도 제일 뭐예요? 모델도 참 이뻐. 옷도 뭐 하나를 거리는 것을 뭐 한번가닥 같은 거 찍으면 누가 봐도 참 좋은 사진이에요. 내가 이 책을 사서 이걸 다 읽으면 나도 이런 사진을 찍겠지라고 현혹을 시킵니다. 다들 맞겠지. 근데 다 읽었어. 다 쓰는데 사진 안 찍혀. 왜? 내가 렌즈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여자친구가 못생겨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기본 단계와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진을 만들려면 이렇게. 이런 사진을 똑같이 바닷가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정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게 이렇게 할 게 있어요. 근데 그 예제 사진 갖고는 돼. 근데 참 내가 찍은 사진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노출을 잘못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색상이 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다 한 다음에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실습실 있는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제 사진 갖고 다 합니다. 똑같은 사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본을 갖고 하다가 보정하는 거 아니고. 자,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꼭 가져오세요. 꼭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보정을 시켜서 사람들이 못해요. 쓰는 거 이상한데 이거. 그러다 보서 만든 게 제가 만든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정소화된 거는 없고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보증의 표준 같은 보증의 범위까지도 오래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이렇게 보정을 하고 이렇게 보정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정을 하는 순서라고 해서 여기서 색상을 봅니다. 사진이 초보자들이 보정을 하면 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푸른 하늘 저를 만들고 싶어요. 푸른 하늘색. 잘 보세요. 하늘색이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씨앗이에요. 블루예요? 씨앗이에요? 잘 보세요. 컬러 밸런스 다시 한번. 하늘색을 증가를 시키려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블루를 올려요. 블루를 올리니까 구름도 어떻게 돼요? 파래져요. 그건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 마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름도 파래지고 새파란 하늘이에요. 딱 올려놔. 제가 그래요. 진짜 파랗네. 근데 하늘색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파란색은 씨앗을 어둡게 만드는 새파란 하늘색이 나오고요. 파란색을 어떻게 만들면 남색이 나요. 남색. 이해 가시죠? 하늘색을 만들면 뭘 해야 돼요? 그것도 얘기해서 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드 입장에서 보면 레이드를 빼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늘에 빨간 키가 저는 딱 보여요. 저는 제가 무슨 뭐 이게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빨간 키가 있는데 얘만 올려요. 얘만. 그럼 하늘이 무슨 색이 돼요? 파란색에다가 이거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요? 마젠타 키가 슬쩍 끼면서 하늘색이 이상하게 틀어져요. 그래놓고서 대충 자신 없으니까 그냥 사이즈 팍팍 지려갖고서 채도 좀 올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하늘만 그냥 팍 위에만 디테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다시 보면 하늘색을 올리려면 레이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레이드를 빼거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지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론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늘색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아까 보정이 제가 세 번째로 뭐라고 했죠? 내 의도대로 색깔을 만들고 싶을 때 너 이 톤을 바다지만 제가 이번에 태릉대 갔다 왔는데 또 보여드린 말씀드릴게요. 바다지만 녹색 기운하고 하늘색하고 파란색은 어때요? 다 틀리죠. 근데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안하고 녹색을 강조하면서 사진을 약간 중성스톤을 딱 만들어서 채도를 올려요. 그러면 누가 봐도 참 그런 바닷가에 그런 분위기가 어울리는구나 라는 보정이 돼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 폴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최종된 폴더. 저기 OTG에 있을 거예요. OTG에. 여기는 찍은 거를 썸네일만 그냥 볼 거예요. 아래부터. 다른 데가 섞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정도부터. 자, 보시면 전체를 하나씩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보정 스타일에 대한 걸 보세요. 보정을 확률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죠? 20장을 찍어놓고 20장 사진 어때요? 다 돼. 왜? 저번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스타일 위로 하나씩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따 이런 사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뭐 틀릴 수는 있어요. 그냥 쭉쭉쭉 넘어가보세요. 기본 톤과 분위기를 똑같이 갖고 가면서 사진을 보정을 해야만 해요. 그 단계를 지금까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시간 반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 시간 때문에 10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쪽과의 차. 여기를 빼면 돼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쪽이 똑같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은 이렇게 찍고 어떤 사진이 이렇게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파라메타를 -2를 주고 콘트라스트 파라메타를 -2를 주고 찍으면 이렇게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은 파라메타를 높여주고 찍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사진이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이렇게 찍힐 수도 있어요. 포토샵에서는 찍힌 사진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조정하냐면 레벨을 조정을 하는데 레벨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레벨을 좀 눌러왔네요. 인풋 레벨이라는 게 있고 0은 여기 무슨 뜻이었어요? 진짜 사진에서 0은 뭐죠? 제일 어두운 놈. 제일 어두운 놈. 255는 제일 즉 포토샵의 사진과 관계된 모든 메뉴
그중에 이제 전문적인 메뉴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하나는 레벨이고 하나는 커브예요. 두 가지는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항상 존재합니다. 공학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 또 뭐라고 합니까?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라고 해요. 전달함수의 대표적인 게 레벨입니다. 근데 이상한 공학용어 하니까 더 가뜩이나 포토샵 하려는데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수학 시간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해요. 뭐 함수가 어떠니 좋지.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테이프 갈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쉬진 않고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레벨이라는 말을 일단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들어와서 뭘로 나갔어요? 0으로 나갔죠. 그렇죠? 255가 들어가서 255가 나왔어요. 사진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요 값을 제 새까만 포인트, 요거는 블랙 포인트라고, 블랙 포인트를 요만큼 끌고 가겠습니다. 자, 아웃풋 레벨 내버려두시고, 아웃풋 레벨은 항상 0에서 255예요. 즉, 이 레벨 값을 OK를 누르면 제일 어두운 놈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255까지 시작을 해요. 그죠? 아웃풋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풋을 보겠습니다. 인풋이 59였어요. 무슨 말이냐? 59보다 59는 0보다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59보다 어두운 놈 0부터 59는 뭘 보내요? 0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위에 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놈은 반 나눠서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요 히스토그램의 요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블랙홀이 돼요. 새까맣게 날아가고 새까맣게 되고 요 놈이 어떻게 돼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오면서 요 블랙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밀면 다이내믹 렌즈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한 다이내믹 렌즈가 그만큼이 커지죠. 콘트라스트가 증가가 돼요? 감소가 돼요? 증가가 되죠. 다시 이쪽으로 밀고 얘를 블랙 포인트, 얘를 그레이 포인트, 얘를 화이트 포인트 이쪽으로 밀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진 밝게 할 때 이렇게 확인했어요. 왜 밝아졌냐? 255보다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200보다 밝은 놈을 뭘로 보내요? 255로 보내요. 즉 밝은 놈이 어떻게 됐어요? 더 밝아졌어요. 즉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여러분 뭐가 돼요? 화이트가 돼요. 즉 블랙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화이트 포인트를 왼쪽으로 살짝 옮기면 A 사진을 예를 들어 봅시다. A 사진을 B 사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랙 포인트를 여기까지 옮기고 화이트 포인트를 여기까지 옮기면 좁았던 다이내믹 렌즈가 어떻게 됐어요? 펴지면서 콘트라스트가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냈어요. 증가되는 효과를. 그리고 다시 원상태를 놓고 지금은 그레이 포인트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다는 뜻은 콘트라스트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 중간 값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런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A를 B로 만드는데 안부가 중요해서 안부는 많이 표현을 하고 명부를 좀 줄이고 싶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앙부를 이만큼을 둬서 얘를 일로 보내고 중앙을 이렇게 보내고 지금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 원래대로 했으면 가운데 부분이 가운데로 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으면 뭡니까? 안부는 압축이 돼서 중간값 미만으로 들어가고 명부가 이만큼이 팽창이 됐어요. 명부만 어떻게 됐어요? 콘트라스트가 더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걸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요 값입니다. 요만큼만 갖고 왔어요. 즉 어떻게 됐어요? 명부가 더 퍼지고 밝은 부분이 안부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건 더 사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봤을 때 더 어두워졌어요. 좀 테이프 관계로 일단 끊었다가 잠시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